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걱정보다는 경각심을, 불안보다는 관심을 갖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는 매일 열고 있는 비상대책회의가 끝나자마자 오후 3시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들께 일일 보고를 생방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8번째 방송이고요. 주말 새 추가로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지금까지의 확진자들은 모두 정부와 우리 서울시의 관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퍼진 상태는 분명히 아닙니다. 서울시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며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역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의 박유미 과장님 함께 하시고요. 지금 열리고 있는 시장단 주재 대책회의에서 발표될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계획 말씀해 주시겠고, 서울시 복지정책과의 이혜선 과장님 함께 하셔서 복지시설 휴관 등 서울시의 조치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각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키트를 갖고 감염 여부 검진이 빨라지면서 나도 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닌가 이런 막연한 걱정으로 선별진료소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 서북병원 박찬병 원장님 전문가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일반 감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증상 잠복기에서도 감염이 되는지 여부 등을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네, 의사 출신으로 우리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시는 박유미 과장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봅니다. 과장님, 현재 확진자 현황 그리고 우리 서울시 거주자 중에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발생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9일 확진자가 3명이 증가했습니다. 전국에는 27명이고 서울시는 1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의사 환자로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거나 격리 해제된 분들이 계시는데요. 서울에는 의사 환자로 진단이 되어져서 459명이 검사를 하거나 격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414명이 격리 해제가 되고 45명이 검사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 확진자 중에서 강서구 첫 번째 환자분이 퇴원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6개 자치구에 총 9분이 지금 입원해서 격리 중이시고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환자들 발생이 저희들의 방역망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초기 방역 단계에서 경증 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금 크게 중증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조기에 의심이 되어지면은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네, 박유미 과장님 말씀해 주셨듯이요.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촘촘한 방역망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도 다행히 확진자 분들이 속속 완치가 돼서 퇴원하고 있다는, 또 이렇게 완치로 향해 가고 있다는 그런 또 안도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복지정책과 이혜선 과장님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느냐, 일상 접촉이냐 구분 없이 무조건 자가격리로 관리하면서 자가격리자들 중에서 특히 철저한 관리가 더 필요한 경우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자가격리 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시설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서초동에 우리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시설을 마련해 둔 상태죠.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제 확진자와 접촉했던 분들은 그 현 거주지에서 자가격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숙사나 뭐 고시원 같은 곳에서 뭐 공동 화장실이나 공동 취사장을 쓸 경우에는 그 다른 분들에게 전염 우려가 높고요. 그리고 이제 1인 가구이면서 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그 가정 내에 뭐 노약자 같은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인재개발원 생활관을 격리시설로 지정을 했고요. 2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인근 주거지역이나 뭐 업무지역으로부터 약간 거리도 떨어져 있고
또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나 활용성에서도 좀 높기 때문에 인재개발원 생활관을 그 별도의 격리시설로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입소해 있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오후부터 입소자가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그 입소하신 분은 1인 1실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각 방에 화장실하고 샤워실도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와의 동선을 차단한 상태에서 그 하루 3번 식사도 도시락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또 상주하면서 건강이나 아니면은 뭐 발열 상태가 있는지 또 체크를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네, 혹시 보니까 이제 30실이 마련이 돼 있고, 예, 그 무조건 맞습니다. 격리자 한 분당 방 하나씩 쓰시고 식사 따로 하고 격리자들끼리 접촉도 차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각 방의 생활실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이분들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좀 그 인력도 예. 의료진도 좀 상주한다고요? 예, 이제 간호사분들이 네. 계시면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해주고요. 또 정신과 진료의도 또 상주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신과는 이제 나중에 이제 추후 대책으로. 예, 추후에 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제 인력이 보강이 되는 거죠, 운영하시면서. 예, 혹시 네네. 이제 뭐 대화할 일 있으면 또 통역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서. 예, 네네. 거기서 이제 인터폰 같은 걸 통해서 통역으로 통해서 뭐 필요한 부분, 물품이나 이런 부분도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격리돼 있다 이런 것 빼고는 생활 면에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예. 조치를 다 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서초동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우면산 안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예. 그만큼 이제 그 주민 여러분들도 또 흔쾌히란 표현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렇게 또 아무 또 그런 불편이라든지 불만 없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 뭐 건물 내부뿐만 네. 아니라 외부에도 방역을 철저히 해서 네네. 뭐 그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점이요. 이제 그 입소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선별을 해서 입소가 결정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뭐 입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맞는 분을 이제 보건소에서 네네. 우선적으로 선별을 하게 되고요. 본인 의사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뭐 거부를 하면은 강제로 입소할 수는 없고 본인이 네.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별도 이제 구급 차량을 통해서 인재개발원까지 이송을 하면 그 안에서 이제 입소하게 됩니다. 네, 이제 차근차근 입소자분들이 들어오실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이혜성 과장님과는요, 잠시 뒤에 또 복지관 시설 휴관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선별진료소 소식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7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진단키트 이용해서 여러 선별진료소 등에서 감염 여부 검사를 빠르게 시행하고 있는데 빗발치는 전화 문의와 방문으로 지금 아주 선별진료소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박유미 과장님께 여쭤보겠고요. 이 진단키트로 검사 시행 중인 서울 시내 선별진료소 수가 어느 정도 되고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검사하는 기간도 확대됐고요. 검사하는 대상자도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기 발견해서 조기 진단해서 지역사회에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요. 네네. 2월 7일 날 발표를 할 때는 서울시에 있는 보건소 20개소, 의료기관 18개에서 38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 이제 일자로 해서는 보건소가 24개 보건소, 그 다음 의료기관이 21개소, 그래서 총 45개가 지금 지정이 돼서 보다 더 확대가 되었고요. 보건소가 2월 7일 이전하고 2월 7일 이후하고 진료량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대 3배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진료하던 업무라든지 건강증진 사업 하던 것을 거의 다 축소를 하고 방역 대응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이제 검사를 확대했는데요. 지금 민간 의료기관으로 찾는 이제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대상자를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니 오셔서 스스로 판단해서 본인이 이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단순한 공포심으로 방문하시는 경우가 분들도 있는 많다고 거죠. 합니다. 예, 예.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의사 소견에 따라서 의사의 판단에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사 비용도 지금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하거나 저희들이 선정해 놓은 기준에 맞을 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해서 본인 부담은 없지만 본인이 원해서 검사를 꼭 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본인 부담으로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인 부담액은 그럼 얼마인가요, 과장님? 이제 비급여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게 네네. 병원마다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그 병원에서 생각할 때 14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정도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검사비는 사실상 부담 안 해도 되는 비용이거든요. 의사가 판단해서 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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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본인이 이제 그 검사 받지 않아도 된 상황인데 단순한 공포심으로 받게 된다면 비용을 이제 부담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과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분별력도 이럴 때 참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좀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중국을 방문한 후에 14일 동안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은 이제 우선 대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확진된 사람과 같이 14일 동안 같이 접촉하면서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확대되어진 대상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는 중국 말고 다른 유행 국가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의사가 판단을 했을 때 열과 호흡기 증상이나 폐렴 증상을 보고 진단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이 이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별진료소 검사 기준과 연결해서 팩트체크를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서북병원의 박찬병 원장님, 오늘도 이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원장님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오랜 경륜으로 감염병 사태 때 진료와 병원 운영에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다. 원장님, 같은 호흡기 질환이라서 일반 감기와 좀 구분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민들이 또 이렇게 정말 뭐 열나고 기침만 나면 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거 아닌가 이런 막연한 공포심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별 진료소 업무가 폭주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은 호흡기 질환이라서 구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감기하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글로 쓰거나 뭐 이게 그 학술적으로 계속 분류하자면 마치 분류가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초기에는 네. 뭐 감기하고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아, 초기에는요? 예, 네. 다 호흡기 계통 질환이다 보니. 예, 초기 그래서 증상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이제 뭐 기침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뭐 목이 아프다든지 이런 이제 증상이 주증상으로 돼 있는데 네. 감기도 보통 목감기다라고 하면 뭐 비슷한 증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 박유미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진료소에 감기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검사 받아서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대부분이 아마 생길 수밖에. 감기 환자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은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지금까지 발생한 그 환자분들이 그 확진자들이 대부분 전부 다가 우리 방역망 내에서 확인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걸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한 것이 지금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감기 증상이다라고 하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보고 진료해서 이건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확진 여부를 판단은 되고 그 외에 그래도 굳이 주장하셔갖고 이제 검사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네. 쓸데없이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이제 겨울에 걸릴 수 있는 감기 증상으로 인한 그런 단순한 공포심은 갖지 않아야 되지만은 합리적인 의심, 그러니까 상황상 아까 이제 우리 박유미 과장님께서 선별 진료소의 검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고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현명하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잠깐 그림을 좀 하나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설명 지금 해주고 계신데 연합뉴스에서 기사를 통해 이제 공개한 그런 이제 그림인데 바로 이제 단순 감기, 독감, 신종 코로나를 이렇게 그 상기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위쪽에 있는 그 기도, 하기도, 아래쪽에 있는 기도를 이제 구분해서 그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전문가께서, 원장님께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보통 감기는 이제 콧물 감기와 목 감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되게 이제 뭐 콧물이나 뭐 기침이나 뭐 인후염 뭐 열이 좀 나기도 하고,
독감으로 갈 때는 이게 감기와 독감의 큰 차이는 이제 이 근육통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좀 빨리 악화가 되죠. 네네. 악화가 돼서 이제 몸살 증상이 심하게 이제 나타난다고도 하는데 그런 식이고 그 독감은 좀 오래 가고 감기는 일주일이면 자연스럽게 다 낫는 질병이죠. 네. 근데 이번 신종 코로나의 경우에는 이제 폐렴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위험이고. 폐렴이 이제 하기도죠. 그렇죠. 네, 예, 네. 예, 하기도에 해당되는 게 봐야되고, 예. 코로나 바이러스. 네네. 그래서 근데 지금 문제는 다 조기에 발견되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그 실제로 이제 기침만 하거나 뭐 열만 나거나 해도 바로 확진 검사 들어가서 진단을 감별해내고 치료를 받기 때문에 네. 예, 이론상 구분은 이렇지만 그렇죠. 예, 심지어 네.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이거 독감하고 비교도 잘 안 되는 질병 아니냐 혹시 네네네. 그럴 정도로 지금 선진국들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정도로 치료 실력도 좋고, 예, 그래서 그 감별이 가능하지만 그냥 증상만으로 사실 감별은 잘 안 되고 지금 역학조사관들께서 충분히 늘려서 이분들이 그 임상 그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확진하는 그런 그러니까 증상과 역학상 특성을 합쳐서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네.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의료진의 정확한 대해서 판단을 믿으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믿고 따라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림 통해서 보여드린 거는요, 이론상의 그 이제 세 가지 감기, 단순 감기, 독감, 신종 코로나 구분법이었고요. 가장 정확한 건 역시 의료진의 판단이라는 점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박요미 과장님과 이야기 좀 이어가겠고요. 모든 감염병 사태에서 우리 서울시의 방침은요, 늦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간단하게 좀 호들갑을 떠는 게 낫다. 이런 기조인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늘 위기 경보 4단계 중에서 항상 이렇게 한 단계씩 미리 설정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를 현재 우리 서울시가 설정을 미리 할 건지 지금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음압병상을 확대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염병 나올 때마다 음압병상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음압병상은 이제 병원 안에 있던 균 자체를 외부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제 격리시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환자가 왔을 때 그 격리시설인 음압병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균 자체가 밖에 나가지 않고 그 공간에서 치료가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음압병상을 감염병이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시설로 이제 봐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 안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음압병상이 31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병원에서, 5개 병원에서 31병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 16개 병상이 지금 이제 환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20병상이 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현 상태를 유지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네네. 단 지금 이제 앞부분에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 격리가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확보하거나 이제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어서 시설로 갈 수도 없고 병원에 입원하실 단계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립병원에서 이제 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격리자들을 관리하는 거가 지금 현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이 확진자가 더 확대되면은 저희들이 지역 거점 병원이라고 서울 안에는 이제 6개 병원에서 이제 20병상의 음압병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하고 또 우리 시립병원에서 지금 이제 시립병원에서 33개의 음압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정병원과 지역 거점, 그다음 시립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84개의 음압병상을 다 활용하는 것 자체가 좀 더 확대되어졌을 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서울시 안에는 좀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도 13개가 있고요.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음압병상을 활용을 해서 발생하는 확진자에 대해서 치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 음압병상의 어떤 의료진들이라든지 네. 환자들 생활을 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에 그러니까 가게 되면은 완전히 1인 격리 시설로 병상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어르신들도 들어가기 전에는 그게 관련되어진 보호장구를 해서 들어가는데 이 보호장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필요로 한 것들을 다 하게 되면은 착용하는 데만 짧게는 15분, 길게는 30분 이상 착용을 하고 들어가고 환자는 밖으로 그 병실 밖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통로를 통해서만 하루에 이제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의료진의 진료 자체도 하루에 2-3번 정도로 제한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격리 병상에 들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리 지원 서비스를 같이 제공할 생각입니다. 네, 감염내과, 또 호흡기내과 의료진들,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분들, 또 맞습니다. 현재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도 전부 자원하신 그런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 수고에 또 감사를 드리고요. 메르스 때 우리 서울시가 이제 선제적인 대응에 경험 노하우로 늦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는 기조로 음압병상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성 과장님께 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 확진자들 다녀간 곳들 물론이고요.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각종 시민, 국민들을 위한 시설들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좀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사회 감염을 더 철저히 막기 위해서는 이제 복지관 같은 시설들 좀 휴관 조치를 저희시가 고려해 왔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역이나 소독도 중요하고요. 그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적 휴관 같은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만 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돌봄에 공백이 생기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예방적 휴관도 중요하지만 또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지금 뭐 같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미 이제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에 이제 인근에 있는 복지시설은 이미 한 1,500여 개 이제 휴관에 들어가 있고요. 네. 이에 더해서 이제 아무래도 면역력이 좀 약한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이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좀 오늘부터 한 일주일 정도 우선 이제 물론 이제 강제는 아니고요. 자율휴관, 이제 시설장이 좀 판단을 해서 네. 자율휴관토록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좀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대관을 금지한다든지 해서 좀 돌봄 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그 시설 기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데이케어 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장님, 그 시설은 어떻게 같이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런 이제 그 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은 그 거의 대부분 유지된다고 보시면 그렇죠. 될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뭐 프로그램을 수강한다든지 네. 아니면 경로당 같은 데는 그냥 이제 좀 시간을 보내시는 뭐 그런 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수적인 기능은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기능은 일단 휴관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지관들, 노숙인 시설, 또 복지관들, 네. 이런 경우 이제 시설 관장의 자율적인 재량과 또 우리 서울시의 판단으로 이렇게 휴관 조치가 되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정에서 돌봐드리기 참 힘든 또 치매 어르신 같은 분들이 필수적으로 가서 돌봄 받아야 되는 시설들,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는 정상 운영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팩트체크도 중요한 게 좀 하나 있어요. 바로 무증상 잠복기 감염 여부에 대한 말들이 많거든요, 원장님. 그래서 서울 서부병원 박찬병 원장님께서 무증상 때 감염을 시킬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용어 정의가 좀 분명해야 되는데 잠복기라고 하는 거는 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증식하는 네. 기간 동안을 말하는 거고 무증상 감염이라고 할 때는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이 상태를 말하거든요. 감염은 이루어졌는데 네네네. 증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데 아무튼 이게 통합적으로 보면은 증상이 없는데 남한테 감염시킬 수 있느냐?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태에서는 그것이 이제 관심들을 갖고 계신 거죠.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데 중국이나 독일, 일본에서는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있는데 그것도 팩트 아직 체크가 학계에서 필요하겠죠. 좀 논란이 좀 있는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장을 인정 못하겠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학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를 국내에서 아직 못 봤고 네네. 외국 사례도 아직 그 확정을 짓기에는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고. 그러나 이제 아마 제가 알기에는 우리 역학조사관 분들께서 이 접촉자 조사를 하면서 네네. 이 확진자가 역으로 추적했을 때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부터도 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국내에서 설혹 무증상 감염이 생긴다 할지라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대비는 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는 거의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쪽 같으면은 기침하지 않는 사람 마스크 끼지 마라 네. 하는 얘기가 가능할 정도로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방송 전에 이제 원장님과도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 밀도가 우리처럼 빽빽하지가 않아서 네. 마스크를 그렇게 권고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아침에 지하철 탈 때부터 좀 이제 그 붐비는 시간대는 정말 말 그대로 면대면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써줘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원장님? 가능하면 네. 지금 이제 과잉된 원칙에 의해서는 뭐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 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 좋다고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 실내 공간에 사람들 일상생활에서는 많을 때도 써요. 안 해도 될 것 네. 같고 네. 실내에도 인구가 밀집된 그런 공간이라면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는데 네. 그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손 씻기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 점을 잘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방금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요,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유미 과장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 또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3가지 또 예방 수칙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로 비누와 물을 가지고서 30초 이상 손 씻기 해주는 것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첫걸음이고요. 그 다음 2번째로는 이제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이제 공공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가급적으로 착용해 주시고, 특히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로 가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침이 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옷 소매로 가리고 하라고 합니다.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해야 다른 사람한테 비말이 이제 전파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뜻한 물에 흐르는 물에 30초씩 생각날 때마다 자주자주 손 씻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 상태입니다. 외식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들을 서울시가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노동민생정책관과 소상공인 정책과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 저리로 금융 지원하는 대책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기억해야 될 번호 2가지, 1339번 그리고 120 서울 다산 콜센터 번호입니다. 네, 우리 서울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네, 유튜브 방송 보시고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부서에서 책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